안녕하세요. 금융아침마입니다. 제가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죠. 첫 번째는 이자를 낮춰야 된다. 그래서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요. 어찌됐든 지출을 줄여야지 내가 빚을 하루라도 빨리 줄일 수 있는 거고, 갚을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두 번째, 월 납입 금액을 줄여야 된다. 채무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납입 금액을 줄여야지, 그래야지 내가 생활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빚을 낼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. 빚을 낼 확률이 줄어들어야지 있는 빚이라도 빨리 갚지. 빚을 또 내버리면 하나만한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이 두 가지, 이자, 저금리로 대안하는 거, 채무를 통합하는 거, 이 두 가지의 상품이 다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 하나 있죠. 저금리 대안대출. 일명 통대안이라고 많이 불리죠.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채무들을 전부 다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버리고, 그리고 나서 신용 점수를 올려서 1금융권에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얘기하죠. 근데 이 상품이 그만큼 좋다 보니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러니까 자격 조건은 단순해요. 어찌 보면 자격 조건은 단순한데 심사가 까다롭다고 봐야 돼요. 어찌 보면 한 10분 중에 한 2분 아니면 3분 정도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그렇게 좀 까다로운 상품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 가능만 하다면 이자 지출도 줄이고 채무도 통합해서 월 납입 금액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저금리 대안대출 이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대상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그 외에 프리랜서, 개인 사업자 안타깝지만 다 안 돼요. 재직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.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직장 건보료, 건강보험료, 건보료를 12회 이상 납부가 되어야 돼요. 왜냐하면 채무자본의 연봉을 계산할 때 대부분 이 직장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납부되느냐, 그걸로 연봉을 계산을 많이 해요. 그 외에 1년이 안 됐는데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정부지원 자금들 그런 거고. 자, 그러면 소득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? 연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. 그 이하는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부채 비율,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? 180% 이내.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. 하지만 180%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180% 이상 되면은 나중에 이걸 대안하더라도 전액 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금융권을 나머지는 받아야 되는데, 소득 대비 180% 이상이신 분들은 이금융권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려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. 그럼 180% 이내, 내가 179%야 아니면 180%야. 그럼 무조건 가능하냐? 그건 또 안 그래요. 그러니까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, 이제 이분의 연봉, 직군, 그리고 부채, 내역 등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한 160% 돼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. 특히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들어요. 비율이 더 낮아져요. 그만큼 은행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자금의 대출이 나가지를 잘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차라리 소득이 적은 분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나이는 만 20세부터 만 55세까지 가능하고, 남자의 경우에는 군필 또는 면제이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거의 대부분의 대출 상품이 다 이러죠. 다만 이제 이 상품은 나이가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적죠. 55세면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불가사유죠. 어떤 분들이 안 되느냐? 개인, 회생, 파산, 회복, 불량, 연체중, 이런 분들은 어느 금융사에서도 일반 신용대출 상품도 솔직히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단기 그리고 장기 연체 이력.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.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연체를 하고 뭐 1개월이든 2개월, 3개월이든 간에 연체를 하고 이제 다 상환을 했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와요. 내가 이렇게 연체했다, 이제 다 갚았다. 그러니까 대출 좀 해달라. 이렇게 문의가 와요. 이런 분들이 과연 대출이 잘 될 것 같아요? 어렵죠. 왜? 연체를 하고 그 연체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, 연체를 하는 중에 신용점수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갚아도 다 갚았다 해서 그 신용점수 다시 훅 올라가진 않아요. 그냥 살짝 조금 올라갈 뿐이죠. 그러니까 신용 점수도 굉장히 낮은 편에다가 연체를 하고 갚았더라도 이분은 언제 연체했다라는 그 연체 기록이 남게 돼요. 단기 연체 기록은 3년간 남게 되고, 장기 연체 이력은 5년간 남아요. 그 기록이. 나는 5년간 모든 금융사에다가 예전에 대출 받아서
연체했다가 못 갚은 적이 있어 라고 광고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. 근데 그 어느 누가 이 사람 이전에 연체 한 번 했었네? 그럼 누가 돈을 쉽게 빌려주려고 하겠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. 다만 단기 연체 이력은 아까 제가 3년간 기록이 남다 했잖아요. 최근 1년 이내 연체 이력이 없으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. 뭐 한두 건 정도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연체를 했었다. 그런다면은 이제 건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 이후의 신용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. 하지만 장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이게 삭제되기까지는 절대 안 돼요. 장기 연체 이력은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거거든요. 이 말은 곧 신용 불량까지 갔다는 얘기예요. 불량까지 갔다가 그걸 갖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이 사람 과거에 신용 불량이 있었네? 그럼 대출이 잘 나올까요?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일반인들이라면 5천만 원 가능하신 분이 이런 분 뭐 3천이나 1,000만 원 해주고 말아버리던가 아니면 안 해줘 버리던가.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체 이력은 절대 해서는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. 운 좋게 뭐 잘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운 믿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 연체 이력의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만 내가 연체한 적이 없다면 한번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, 장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게 다 삭제될 때까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오늘은 저금리 대환대출, 그러니까 이자 지출 줄이고 채무도 통합해서 올 납입 금액도 줄일 수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